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72번째 강좌. 심리학의 그 새로운 영역은 육체의 탄생과 죽음은 대개 인간의 시작과 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단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며,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죽은 뒤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신과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윤회설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인생 무대의 배경에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설은 인정함으로써 마치 10분의 구가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빙산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분의 1인 수면 위의 부분을 연구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케이시 리딩의 방대한 기록은 시간이라는 이 새로운 차원에 관한 무수한 신뢰와 시간에 의하여 현재의 특성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개인이 자연적으로 취하는 심리적 태도가 그의 무의식층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윤회론자의 견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윤회설은 다만 이 무의식의 영역을 전생에서의 경험의 영향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한 것뿐입니다. 심리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기호나 흥미 역시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보존, 생식, 지배 등의 기본적 본능은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관심과 얽혀 있습니다. 이 근본적 충동이 각 개인에게서 그 사람만의 흥미나 정열로 나타나는 양상은 모두 다르고 아주 다양합니다. 심리학은 보통 각 개인의 성격이 먼저 그 유전자가 지니는 유전적 자질에 따라 결정되고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형제자매의 상호관계와 경험이라는 정신분석적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회의 가능성을 포함시키는 관점에서 케이시 리딩은 재능이나 흥미의 바탕을 조상으로부터의 유전보다도 그 영혼 자신의 유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현생에서의 그런 경향들의 바탕이 전생에서의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케이시 리딩 속에는 현생에서의 기호나 취미가 전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치과의사의 경우 그의 전생은 초기 네덜란드 식민시대에 미국으로 온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저지의 늪과 호수와 강이 많은 지역에서 살며 동물의 가죽을 거래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때의 숲과 강에 대한 향수가 도시 생활을 하게 된 현생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전생에 그런 곳에서 즐겁게 살았던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해안에서 성공한 어떤 여성 기업가는 줄곧 미국 남서부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딩에서 그녀는 전생에 2번씩이나 그 지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지방에 대한 향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예술이나 직업적 발동에 대한 흥미는 과거의 경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리딩은 말합니다. 그리스의 무용과 연극에 강한 흥미를 느끼는 어떤 부인은 그런 예술이 한창 성하던 시대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파시에 대한 어떤 소년의 강한 흥미는 그가 심리학과 사념 전달 교사로서 아틀란티스에서 살았을 때의 경험이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는 비행기 조종에 열광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종사와 통신기사 노릇을 했던 아틀란티스 시대의 경험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대한 어떤 부인의 흥미는 그녀가 그리스도교에 감화되어 팔레스타인에서 절름발이나 병자들을 도와주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테크노크라시 운동을 오랫동안 열심히 벌인 어떤 기술자는 일찍이 아틀란티스에서 과학행정관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흥미가 과거에서부터 이월되어 왔음이 유명한 인물들의 생애에서 뚜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전기에 나타난 사실을 계시의 리딩에 준하여 말해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은 이 사람은 땅속에 묻힌 트로이의 폐허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위대한 호모의 서사시를 역사적으로 밝히는 사람입니다. 독일 북부의 한 마을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일리아드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리스어를 배워서 트로이의 이야기가 생겨났던 장소를 찾아내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 초기 35년 동안의 재산을 모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범한 언어학자가 되었는데 특히 그리스어와 그리스에 관한 모든 사항에 일중했습니다. 만년의 대화를 할 때에도 호모의 서사시에 나오는 인사말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엉뚱한 버릇도 만약 그것이 한 영혼이 과거에 행복하게 지냈던 시대를 기억하고 있어 그런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는 작가 레프카디오 헌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헌은 이오니아 섬에서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미국, 인도, 차이나로 방랑하다가 일본에서 참된 을의 고향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일본 여성과 결혼하여 이름도 일본 이름 고이즈미 야쿠모로 바꾸고 일본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물에 대한 그의 놀라운 본능적 이해력, 일본어를 영어로 또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뛰어난 능력 등은 그가 아마도 전생의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전생의 특성을 대변시키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때 그다지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예는 T. 로렌스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거래가 매우 능숙하고 또한 실제로 아라비아 사람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국인 영국이나 가족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편안치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육군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눈부신 성공을 그가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모험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아라비아인이었으며 육군 전술가였는데 무의식 속에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특성도 흥미도 태도와 마찬가지로 성격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KCA 파일은 한 사람의 특성이 전생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중서부의 어떤 부호의 부인은 아주 거만하고 거칠었습니다. 라이프 리딩은 그녀의 그런 경향이 전생에서 학교 교사였고 또한 팔레스타인과 인도에서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녀는 아이 때부터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매우 날카로운 추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성은 그가 알프레드 대왕 시대의 법률가였으며 또 페르시아에서는 재판관이었던 전생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신비적이고 명상적인 경향이 있는 어떤 부인은 19세기 시대의 전생에서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술버릇이 너무 고약해 고칠 가망이 없었던 어떤 부잣집 청년은 그 때문에 명문 가문을 더럽히고 있는 망난이었는데 그런 결점은 그가 도박판에서 타락한 생활을 했던 전생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케이시의 파일에는 이런 유형의 이해가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차의 심리학과 거기에 연관된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케이시의 자료들이 차의 심리학, 이상 심리학에 새로운 깊이와 포괄성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대 심리학은 개인의 차이가 첫째로는 부모의 유전자에 따르고 둘째로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래론자의 견해는 유전도 환경과 더불어 전생의 까르마가 지닌 결정 요소의 결과이고 영혼이 지니는 모든 성질은 부모에게서 유전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오프라인으로 현재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기는 3월 4월에 등록 가능하고요. 2학기는 8월 9월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